이번 섹션의 주제는 미리 말씀드리면 뭘 해도 무능한 윤석열. 진짜 어이없게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뭘 해도 무능한 윤석열.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좀 아까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닭머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닭머리란 표현 누가 써요? 닭대가리라고 하지. 닭대가리 맞는 표현이죠.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국민이 권력자를 욕할 때, 난 윤석열은 돌대가리라고 봐요.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뇌피셜 이런 것들. 자, 이번에 홍수 이야기하기 전에 이번에 국무회의를 했는데요. 오늘 이권 카르텔 보조금 전부 폐지한다. 그러면서 그 돈으로 수해 복구에 쓰겠다. 뭐 일단 그 보조금이 수해 복구에 써야 되는 건지도 이거는 등치되는 게 아닌데도 이렇게 쓰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저것도 그러니까 이게 대가리라는 표현을 쓰는 게 국가 예산은요. 저기 쓸 돈을 여기다 갖다 못 막아요, 원래. 그러니까 지금 이권 카르텔이라고 하는 보조금 전부 폐지하고 수해 복구에 그 돈 쓰겠다라고 하는 게 대통령 대가리에서 나올 소리입니까? 그리고 이권 카르텔 보조금이 어떤 건지라도 규정을 해줘야죠. 그 규정도 안 돼 있고. 이권 카르텔 보조금이면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자유총연맹 같은 데가 대표적인 곳 아닙니까? 또 검찰의 특수활동비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이번에 그 보도 하나 나왔었죠. 김건희가 초청했던 유튜버들이 자유총연맹 자문위원회에 입촉됐다. 근데 그 내용 중에는 자유총연맹이 우리가 지금 내야 된 벌금 좀 지원해달라 요청했다고.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경향신문이 단독 보도했던 유튜버들하고 부정선거 정황이 있었고요. 자유총연맹은 1년에 한 40억씩 지원받는 단체예요. 근데 이 정관을 바꿔서 선거에 개입할 수 있게까지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저것이 바로 지원금, 카르텔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별개랑 윤석열 반대하는 시민단체 지원금 끊겠다. 그 돈으로 수해 복구하겠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상해요. 다. 그 예산, 말씀 주신 대로 예산은 써야 되는 것이 항목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아예 다른 항목으로 쓴다고 얘기를 하고요. 서울연포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이게 문제점을 하나하나 얘기를 하고 나니까 야 백지화하겠다. 지금 현 정권 자체가 이상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정산범주를 넘어선 이상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리하면 정쟁이 되니까 말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그렇죠. 이 김건희 여사가 초청했던 유튜버들 자유총연맹 자문위원이 돼서 당당히 보조금 요구합니다. 자기들이 전업활동가라고 하면서 아스팔트 투쟁을 하면서 우리가 벌금을 막 맞게 돼 있다. 이 벌금 같은 거를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그걸 당당히 그쵸.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들어줄 수 네. 있으니까. 근데 이제 사실 이랬을 거예요. 우크라이나 갖고 칭찬받을 줄 알았어. 얘는. 진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거 이제 하나를 생각 못 하는 거잖아요. 러시아에 있는 교민들, 기업들. 이런 생각은 못 하고 우크라이나하고 힘을 합쳐서 러시아랑 싸우겠다는 거잖아요. 맥락이. 근데 이상하게 돌아가. 그래 허둥지둥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잠도 못 자고 그냥 내려가요. 그래서 거기서 앉아서 이제 또 대박 실수를 하는 거죠. 난 그냥 민가를 산사태가 조금 나가지고 민가를 덮친 모양이다. 이렇게만 생각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보고 안 받았다가 돼버려요. 얘는 지금 우크라이나 가는 열차 안에서 돌아오는 열차 안에서 비행기 안에서 보고 받았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김기현이 또 A4 용지 주잖아요. 근데 그냥 제가 읽어볼게요. 저도 어이가 없습니다. 주택 뒤에 있는 그런 산들이 좀 무너져갖고 민가를 좀 덮친 모양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지. 그러니까 저거는 대통령에서 입이 나오면 안 되는 말이라고요. 이미 알고 왔어야 되는 거잖아요. 주장을 그렇게 했죠. 해외에서 화상회의하고 보고 받았다. 이렇게 주장은 했습니다. 전 보고는 받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보고는 받았지만 윤석열 귀담아 듣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나 혼자 이렇게 생각을 했다. 이런 건데 저렇게 한 말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산들이 조금 무너져서 민가를 덮친 거는 문제가 안 되는 겁니까? 저게 이태원 때도 똑같았어요. 네. 압사, 뇌진탕 이런 게 있었겠지.
다 압사당해서 죽었다고 이런 개소리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대체 뭘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보고를 받았는데 까먹어 버린 건지 아니면 아예 보고 안 받아서 정말 아주 생 상태로 나오는 건지. 그러니까 본체에 문제가 있는 거죠. 입력은 됐는데 출력이 망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태원도 이런 식으로 들어온 값이랑 다른 값이 나가는 거고 이건 본체가 아예 망가졌으니 이런 사람을 컨트롤 타워로 두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그냥 지금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입력과 그 인풋과 아웃풋이 잘못됐다 이것보다도 국민들의 희생이라든지 국민들의 고통에 아예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아예 관심이 없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도 더 순방 일정을 연장하고 그런 것인데 이 사람은 그냥 DNA가 그런 거거든지 아니면은 그 사람이 살았던 가정사가 그런 건지 민생에는 전혀 1도 관심이 없는 사람의 네.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윤석열이 대선 후보 때 한 말이에요.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을 어떻게 보호하느냐에 정부의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인데 이 정부는 정부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반사. 그냥 입에 뚫려서 얘기를 그냥 하는 것입니다. 저 때도 그냥 계속 현 정부를 비판하니라고 저렇게 아까 얘기했었거든요. 윤석열이 딱 저런 거죠. 네. 그럼 물론 아는 게 난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저 한겨레의 저 칼럼 제목인데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대통령 영부인 참모. 진짜 정답이지. 여러분 그 오마이뉴스가요. 타임라인별로 이렇게 윤석열이 유럽, 리투아니아, 폴란드, 우크라이나까지 이 타임라인이 있고 한국에 일어난 상황들을 쭉 타임라인으로 정리해 놓은 게 보도가 하나 있었어요. 네. 이미 윤석열이 리투아니아에서 아니 폴란드 가 있을 때 이미 다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폴란드 공식 일정 마치고 와야 돼. 근데 저기 떠나기 2시간 전에 비밀 긴급 공지 기자 니들은 이틀 더 있어야 돼. 그리고 가족한테도 말하지 마. 우리 우크라이나 갔다 올 테니까. 엠바고를 요청했었죠. 네. 기자들한테. 그 기자들은 또 그런 대한민국 국민의 실종하고 사망이 되는 그런 그 피해, 침수 피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로 아주 열심히 엠바고를 잘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그런 거라니까요. 이런 사람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자기 고집이 세가지고 대통령실 가면 대통령실 그 주위에 사람들이 가면 이미 고성이 쏟아진다 그러잖아요. 막 호통치고 막 뭐 장관들 모아놓고 1시간 동안 자기가 한 50분 동안 이야기해버리고 심지어 교육부 장관이 나도 대통령한테 교육을 배운다고 하는 개소리 하는 이런 나라가 되다 보니까 윤석열 자체가 대통령 부적합자라고 하는 게 지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지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 하는 거예요. 대통령은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저것을 다른 말로 하면 덕재라고 쓰는 겁니다. 국민이 진짜 필요한 게 뭔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리고 그 단적인 얘기가 이런 거죠. 우크라이나는 중요해. 이 사람한테. 우크라이나만 중요해. 그런데 러시아 교민하고 한국 경제는 안 중요해. 이게 굉장히 심각한 불균형이라는 거죠. 내가 우크라이나를 가면 러시아에 파견돼 있는 나가 있는 기업하고 러시아에 있는 교민들하고 그로 인해 받게 되는 경제 타격은 생각을 안 한다는 게 문제죠. 그래놓고 자기 쉴드 치는 게 이런 거예요. 외교가 경제래요. 대체 말이에요, 막걸리예요? 사람 대가리예요, 닭 대가리예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과 지금 현재 정권에서 대응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그걸 그대로 논리적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논리를 그대로 받아치기 위해서 반사를 하면 그들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당장 한국에 가더라도 상황을 바꿀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또 이렇게 만약에 받아칠 수가 있어요. 대통령이 당장 우크라이나 달려가도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을 바꿀 수 없었다. 그런데 당신은 왜 갔느냐? 이렇게 한다면 할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리로 한다면 본인이 할 얘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억지 주장을 계속 대한민국 국민을 향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진짜 미스테리가 하나 있어요. 기자들 따라오지 말라 그러고 사진 찍은 사람만 대동했잖아.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요. 부인 안 데리고 가거든요. 왜? 위험에 빠질 수 있잖아. 난 남자다잉. 근데 기자는 안 데리고 가면서 김건희는 데리고 가.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크라이나도 김건희가 버킷리스트에 있나?
물론 뭐 윤석열이 이제 보수 세력이나 미국한테 잘 보이고 싶어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김건희는 챙겼다는 게 이해가 돼요? 저는 범죄 프로그램을 많이 봐서 그런지 보험 사고가 떠오르네요. 보험 사고요? 걔 둘 중에 한 명이 사고를 그만해. 그건 좀 너무 나갔잖아. 아니 그냥 범죄 프로그램에 아니 많은 활동이라. 그러니까 당신이 한 말을 내가 굳이 설명하자면 아니 그냥 그래서 떠오른 것뿐이에요. 네. 윤석열을 제거한 뒤에 김건희가 그걸 타내려고 아니 했다고? 아닙니다. 그럼 대통령 직을 잃는데 이 사람아? 아닙니다. 그냥 아니지. 범죄 프로그램들에 그런 게 많더라. 알았어요. 방송 큰일 날 뻔했다. 방송이 때가 통째로 날아갈 뻔했다. 저것도 미스테리잖아요. 보통 저 자리에 부인과 자식을 데리고 가는 사람이 뭐 있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김건희가 가고 싶어 했다는 느낌이 더 나지 않아요? 신기하게도? 저건 봐봐요. 저 아까 그 사진 하나 보여줘봐요. 저 막 폐허가 된 현장만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 걱정하는 게 나라 걱정 표정은 하나도 없어. 희한한 캐릭터인 거야. 이미 우리 나라가 전쟁터였죠. 수해로 인해서. 그분들한테는 그 현장이 전쟁터였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죠.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어요. 비만 와도 비가 너무 많이 와도 내 탓인 것 같다. 윤석열한테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뭐 잠깐 뭐 집 하나 더 덮친 줄 알았지 뭐 내가 아니 세상에 그 주어진 시간이 얼만데. 작년에도 그랬잖아요. 퇴근길에 보니까 이미 다 잠겼더라. 물에 잠겼더라. 관찰만 할 거면 왜 대통령을 합니까? 그때도 그 홍수 피해에 대한 국가 시스템을 마련한다고 뭐 AI 얘기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똑같이 더 피해가 훨씬 더 컸습니다. 결국 이거를 이제 우리 SNS에서는 무정부 상태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무정부 상태. 각자 도생하는데요. 네. 대통령이 와도 뭐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요. 무정부가 맞습니다.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도 그 현장에 없었습니다. 내가 어제도 그런 이야기 했어요. 애티튜드. 그러니까 대통령의 태도가 중요하다. 네. 대통령의 태도가 중요한데 그때 지 말이 다른 거예요. 야, 뭐 내가 서울에 갔어도 뛰어갔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 아니 누가 당신한테 와서 물 퍼내라 그래.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지금 위험에 빠져 있구나. 근데 자기는 우크라이나로 이벤트라고 한 거 아니에요. 최초의 대통령이 되고 싶은 거예요. 전쟁터로 달려간 최초의 대통령. 군대도 안 갔다 온 놈이 더 역겹잖아. 군대를 안 갔다 와서 그런 거예요. 더.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태도는 그렇게 골 때리는 게 우크라이나 간 게 대한민국한테 오는 이득이 없습니다. 윤석열한테만 이득이 있는 거예요. 미국의 보호를 더 받는 느낌? 대한민국한테 이득은 없어요. 러시아에 있는 교민, 기업, 한국 경제 사실은 이익이 없다는 상태에서 한국 생각은 하지 않고 지금 윤석열이 저 상태로 있는 거예요. 무정부 상태라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회자된 게 5월 달에 G7 때 이탈리아 총리가 홍수 탓에 일찍 귀국했던 장면이 심지어 G7에 윤석열이 일본의 G7 회의할 때 거기 게스트로 갔었잖아요. 깍두기로 갔었잖아요. 네. 저 총리가 이탈리아로 저기 귀국할 때 윤석열이 손잡고 위로까지 해. 아니 그러니까요. 해외 총리는 하루 일찍 귀국하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그 있는 일정에서 더 추가해서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정청래 최고가 뼈 때린 이야기죠. 서울 와도 상황을 못 바꾼다고? 우크라이나 상황은 바꿀 수 있어서 갔냐 이거. 바꿨어야죠. 그러니까 그럼 저거 답을 어떻게 할 거냐고. 윤석열이 우크라이나 전쟁 끝내고 왔어요? 답은 있어요. 전쟁으로 일어날까 번질까 우려돼서 대답하지 않겠다. 예. 그렇게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논란이 되니까 사실은 박근혜 7시간하고 똑같은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7시간은 기억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세월호 사건이 났어요. 오전 아침에. 박근혜는 지금까지 수사 등으로 밝혀진 게 의하면 집무실로 나오지 않고 관저에서 시술을 받았는지 뭐 했는지 나오지 않았다가 이제 수사 상황으로 밝혀진 거예요. 그렇죠. 그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민가를 덮친 줄 알았다 같은 이야기가 박근혜가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대통령이 계신 곳이 모든 곳이 집무실이다 이제 개소리 하는데 그 집무실이면 윤석열이 상황을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저게 맞다고 치더라도 세월호 때 대통령 지시사항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계속해서 이제 유명하게 이제 회자됐던 것 중에 하나가 계속 서면 보고만 있는 거. 서면 보고만 올라가는데 사실은 지시가 없는 상태에 그게 박근혜 7시간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뉴스타파의 헤드라인이에요. 최순실이 올 때까지 박근혜는 침실에, 세월호 7시간에 재구성. 나중에 알고 봤더니 8시간 반이었습니다. 저것도. 8시간 반. 박근혜가 중대본에 나와서 저런 말을 합니다. 구명조끼를 학생들이 다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다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저게 보통 이직들은 저게 말이 맞다고 생각할 거예요. 배 안에 물이 찼는데 구명조끼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배 안에 물이 가득 차버리는데. 그 상황에 윤석열이는 젤렌스키한테 군수 물품 더 줄 테니까 이 싸움에 이겨라. 이게 보도되지 않은 내용이랍니다. 우리나라 언론에. 그러니까 윤석열이 젤렌스키 만나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생즉사 사즉생 이야기했잖아요. 윤석열이 젤렌스키한테 군수품 더 줄 테니까 꼭 이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공동 발표문에 안 나오는 내용. 민들레 보도였습니다. 세상에 타 국가의 지도자에게 전쟁을 부추기는 다른 나라의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경우는 정말 처음이고 이것도 앞에서도 정말 얘기했듯이 우리나라의 경제와 러시아의 교민들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하는 말. 그래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계가 더 악화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반러시아가 되면서 이미 그 러시아 유전 등 관련해서 한국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건 다 알려진 사실이에요. 이번에 러시아가 흑해 곡물 수출 협정 끝났다라고 보복해버립니다 지금. 아니 그리고요 북한과의 관계도 우리가 뭐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도 분명히 우리가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러시아는 그 유엔 안보리 그 협의회 상임이사국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북한 문제 했을 때 중국과 북한을 어떻게 설득을 합니까? 우리의 어떤 견인 역할을 누구한테 요청을 해야 됩니까? 중국도 이렇게 등지고 러시아도 등지면요. 미국하고 일본에게만 이렇게 손을 뻗고 기다리고 있을 것인지 참 걱정이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세계의 평화를 저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문제도 그렇고 일본의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는 문제 그것도 세계의 안전을 지금 위협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금 일본 편을 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세계의 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게 지금 이제 곡물 협정 끝났다가 우크라이나 등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고요. 저 흑해를 통해서 이제 수출을 못하게 되면 나비 효과가 있어가지고 한국까지 와요. 근데 지금 자발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찾아간 윤석열한테 지금까지 러시아는 미국의 동맹이라서 미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미국의 협박에 의해서. 근데 이번 상황은 여러 타겟 중에 가장 큰 타겟이 된 거예요. 뭐가 나올지 몰라요. 걱정된다는 말씀드리고 실제로 대한민국에 이제 무정부 상태인데 실제로 심리적 대통령은 있었죠. 지금 수해 현장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가장 바람직했던 방식은 인명 구조할 때는 다가가지 않아서 브리핑 안 받는 거. 네. 지금 저기는 이제 전라북도가 한 케이스인데 국가가 해야 될 일이 저런 거예요. 피해를 입은 농민들을 안아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인명 피해만 뭐 40명 났다 생각하잖아요.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한 피해가 났어요. 인명 피해가 아니라도. 다 물에 잠기고 소, 돼지 떠내려고 하고 다 죽어버리고 폐사하고 넌 물에 잠기고 과수원 폐허가 되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난 되게 좀 멋져 보였던 게 저 수재민들이 이재명 대표한테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다 받아줘. 그리고 지시도 내리죠. 실제로 뭐 텐트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하니까 그거를 해줄 수 있는 곳에 지시를 내려서 도움을 요청하고 그런데 윤석열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대피하고 있는 노인정 같은 데 찾아가서 좁고 불편하겠지만 그래도 평소에 계시던 데니까 참으라고 합니다. 네. 이게 대통령의 맞아요.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골 때리는 게 어떤 지역구를 김기현이 찾아가서 대통령한테 말해가지고 뭐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겠다. 네. 이야기를 하면서 옆에서 정진석이가 하는 말이 박수 유도를 해요. 농민 여러분
일찍 농민 여러분, 양곡관리법 기억하십시오. 수해가 나서 재난지역 선포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윤석열이가 시해 베푸는 것처럼. 양곡관리법이라도 있으면 다른 의미에서 좀 덜 힘들겠지만 그런 방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이재명 대표의 모습 필요할 때는 브리핑도 안 받아도 되고 진짜 필요한 데 가서 그분들이 진짜 뭐가 필요한지를 들어주는 그게 저는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는 이제 기초단체장, 광교단체장 하면서 저 때도 이제 대표가 현장에 가는 것도 라이브로도 보고 그랬었는데 우리도 이거를 한번 수습을 해봤지만 가까이 가는 게 우리한테 지금 우리가 가까이 가는 것이 정치인들이 가까이 가서 도움이 안 된다. 이걸 복구하는데 일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직접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것은 본인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단체장으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훨씬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아까 댓글창에 어떤 글 쓰신 분한테 제가 이야기 좀 하나 드릴게요. 새날은요. 문 대통령을 더 보호하는 이재명 대표는 덜 보호하는 방송이래. 예? 생각을 좀 뭐 바꾸십시오. 때문에 그러시죠? 이재명 대표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갈라치기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한테 도움 안 되기 때문에 계속 그렇다라고 설명을 드려봐야 윤석열이세요? 어떻게 그렇게 악의적 선동을 합니까? 이재명 대표라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갈라치기 하면 손해보는 건 문재인이 아니고 이재명이라고요. 아니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이고 뭐 문재인 대통령은 더불어당입니까? 왜 그걸 갈라치기 하죠? 이미 살아있는 권력이 아닌 사람과 살아있는 권력인 사람의 차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치기를 해. 심지어 그분이 멤버십 회원이야. 멤버십 회원 아니었으면 그분 바로 강퇴였어요. 그렇게 악의적 선동을 합니까? 그러니까 자. 좋게 얘기해 주세요. 아닙니다. 네, 이렇게 오해십니다.